상당히 오랜만에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었지만, 바로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연말을 정리하는 이 와중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소식이 또 전달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피프티가 쏘아 올린 가요계 템퍼링 논란은요, 연말까지도 굉장히 이 안 좋은 의미로 선정된 10대 뉴스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연말을 맞이할 때 이 피프티 템퍼링 사태가 보이시죠? 이 탑3 안에 들었다.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시간이 좀 흐르니까 뭔가 검찰의 결과도 나오지 않고 키나는 굉장히 잘 나가고 또 이 전홍준 대표님도 계속 잘 나가고 커다란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피프티의 키나는요,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보면 최근에 영상들과 사진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거 하나씩 빠르게 훑어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면 키나가 이렇게 댄스하는 모습도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모습들.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면서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트리를 만들겠다라며 보여준 이런 장면들. 그리고 새로운 화보로 보이는 컨셉 화보들도 상당히 많이 촬영한 키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월 25일 날 무언가 발표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었고, 그로부터 이렇게 티저와 같은 사진들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소식을 처음 보고 있는데, 자, 해피 크리스마스라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키나가 이렇게 트리를 장식하는 모습의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아마 화보 촬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다른 노래를 커버하는 댄스 커버 모습도 활발하게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삼트리오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피프티의 키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예뻐지는 거냐, 뭘 믿고 점점 예뻐지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내고 있을 정도인데요. 아마 기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이 키나가 딸 같다, 손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키나가 이제 어떻죠? 글로벌한 가수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 많은 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키나가 최근에 이런 새해 인사 영상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새해 인사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보면은 안녕하세요 키나입니다 라면서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죠. 2023년 한 해가 지나고 벌써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라면서 축하를 하고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포부, 즐겁고 행복한 2024년 되길 키나가 응원하겠습니다 라면서 2024년 키나의 모습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라 라면서 키나가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의 영상도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키나가 최근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요런 커버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키나 역시 노래 잘하는구나, 역시 키나가 피프티를 끌고 나가는구나,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본물 치듯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키나의 소식이 참 반가우실 텐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삼푼이들의 최근 소식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피프티 전 3인 삼푼이 멤버들이
새 소속사를 찾는다라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 피프티 사태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프티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가는 아주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제목부터 황당하지 않습니까? 새 소속사를 찾는다. 자, 보니까 공고문을 냈어요. 아예 그냥 공고문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최근 피프티의 전 멤버인 세나, 시오, 아란을 대리하는 법무팀에 연락하여 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봤다. 그랬더니 전 멤버들의 변호사는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 멤버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줬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팬클럽에서 공개한 글이긴 하지만 실상은 삼푼이 전 멤버들이 직접 전달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팬클럽은 전 멤버들의 메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니 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거 메시지 왜 전달해요? 자, 어찌됐건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연락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점에 대해 저희 모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송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원하던 전속계약 해지를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룬 상황으로 더 이상 어트랙트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기에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정지호, 정세현, 정은하 3명의 멤버들은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유지해가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더디게 느껴지시더라도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따스한 연말 보내시고 마음만은 저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문 읽으신 분들 벌써 가슴을 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하시죠? 고구마 드신 것처럼 속이 꽉 찬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소씨가 그래서 그 막힌 속을 좀 뚫어드려 볼까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이 입장문에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팬들에게 전한 연말 인사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부터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원하던 전속계약 해지를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룬 상황이다. 아니 이게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뤘다라고 하면 얼핏 봤을 때는 어떻죠? 상호 협의안에 계약 해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어트랙트 측에서는 어떤 입장문으로 이 3명을 전속계약 해지를 시켰죠? 템퍼링 사태의 공모의 증거가 발견되어서 이 전 멤버 3인을 전속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지금 검색하면 어떻죠? 130억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피프티 소송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전 멤버 3명은요 어트랙트 측에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까? 또 검색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는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이전에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 멤버들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13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어요. 아니 이 사실이 버젓이 있는데 저 입장문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상호 간의 협의로 계약 해지가 된 것처럼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가리죠? 그 다음에 어떻죠? 두 번째가 충격적이죠?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음악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와, 지금 이걸 본 많은 이 사태에 집중하셨던 대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뻔뻔하기가 정말 이를 데가 없다. 이 뻔뻔함의 수준이 정말 대한민국 탑급이 맞구나. 자, 첫 번째, 새 소속사를 찾는다고요? 뭐 본인들은 찾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소속사가 이들과 함께 하려 하겠습니까? 기존에는요, 템퍼링 사태로 의심되던 많은 아이돌 그룹, 최근 뭐 이원준 씨 사태도 있지만 대부분 템퍼링 사태는요, 그들을 꼬여낸 다른 소속사가 존재했고 이미 그들은 갈아탈 준비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템퍼링 사태를 숨기면서 이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하고 그 다음 소속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푼이들은요, 그것을 더기버스로 갈 수가 없죠. 완전 템퍼링으로 100% 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 하고 있습니까? 다른 소속사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다른 템퍼링 사태처럼 기존에 있었던 소속사의 통수를 치고 이 함께 공모를 한 그 다음 소속사로 옮기려는 그 시도가 누가 봐도 더기버스로 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다, 요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음악 활동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최악의 영향력을 선사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급기야 어떤 말들까지 나오느냐? 지금 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영어로 적어서 올렸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거는요, 이 입장문이요, 한글 입장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입장문이 버젓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과연 이들이 왜 영어로 된 입장문을 전달을 했느냐? 당연히 해외에 있는 피프티피프티와 큐피드의 성공을 잘 알고 있는 해외 기업에서 본인들을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미스가 나죠. 해외에서도 이 산푼이들의 이런 사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푼이들의 템퍼링 사태를요, 해외에서도 이미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의혹이 발생을 해요. 자, 과연 이들이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까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알다시피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피프티 전 멤버 3위는 저작권 빼내기, 상표권 분쟁 등으로 이미 대중들에게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문화평론가 김갑수는 어리석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한 것 같다. 이미지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반응은요, 엄청나게 싸늘합니다. 과연 이들이 복귀할 수 있을까요? 자,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만 봐도 이 산푼이 멤버들 복귀할 수 있을까요? 복귀했을 때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해외에서 자신들을 데려가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데려가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키나에게 지금 이미 피프티가 연결되고 있는 만큼 피프티가 복귀를 할 경우 이미 뭐 국내외 기업 모든 곳에서 엄청난 러브콜과 각종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멤버들이 밑도 끝도 없이 해외에도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는 해외 기업의 러브콜을 원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느냐? 이때까지 말이 나왔었던 가족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의 삼촌이 세웠다라고 하는 가족회사. 알고 보니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려 하지 않고 우리는 복귀를 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회사로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자, 요런 프레임을 세우면서 이 멤버들이 복귀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소름 돋는 현실이죠. 자, 이들은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에게 의하여 130억이라는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고, 이 손해배상 청구는요, 130억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소송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게 되느냐라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그래, 차라리 복귀해서 행사도 뛰고 B급 방송도 많이 나가서 돈을 벌어라. 그래야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에게 받은 손해배상 소송금을 낼 거 아니냐. 손해배상 금액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측에선 이들이 돈을 벌어야 저런 손해배상을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세 번째 의견으로는요. 이들에게는 뒷배가 없다. 또는 뒷배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손절당했다. 이들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돈이 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당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방송 복귀를 야기하고 있다. 방송을 복귀해야만 돈을 벌게 되고 저런 엄청난 손해배상 금액을 내던지 소송으로 방어를 하던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의견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시면 음주운전에서 피프티 분쟁까지 바람잘 날 없었던 연예계라며 2023 대중문화 결산,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연예계의 사건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이 기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죠. 중소돌의 배신, 통수돌이라고 불리운 이 정푼이, 삼푼이 멤버들인데 자, 이 삼푼이 멤버들에 대한 최근 엄청난 소식이 뉴스로 터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의구현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정푼이들의 템퍼링 사태에 대하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요 중소기획사를 보호하는 피프티법까지 최근 발의하게 됐습니다. 소속 가수 빼가기 등 외부 세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이 피프티법이 발의가 됐고 여기에는 한국연재협회 회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피프티법이 18일 날 드디어 발의가 되었죠. 여기에는 현행법 제도에서 소속 가수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에 의하여 K-POP 산업과 위상을 위해 피프티법이 발의가 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피프티법을 왜 굳이 이 정치계에서까지 나서가지고 법을 발의하네 마네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국민들을 위한 법 하나가 발의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정치계라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곤 하는데 어떻게 피프티법은 이렇게 빨리 발의가 됐을까요? 여기 기사 안에 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K-POP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런 기획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었다,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이 삼푼이 멤버들, 정푼이라고도 요즘엔 불리더라고요. 이들에 대한 법의 철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막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죠. 어트랙트, 피프티 3명에 13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야, 130억.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니 기획사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전 멤버 3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어트랙트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프티 전 멤버 세나, 시오, 아란 3명에 대해서 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이 삼프니 멤버들과 부모들에게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어트랙트 측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만 수백억에 이릅니다. 수백억. 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가량의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그냥 130억이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이미 낙인을 땅땅땅 찍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더기버스, 그리고 안성일, 그리고 백진실, 그리고 삼푼이 3명의 멤버들의 부모까지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증거 하나 없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저런 소송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법 잘 법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칼같이 진행을 시켜온 전홍준 대표님인데, 자, 법을 모르고 저렇게 진행을 했다? 증거가 없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다 밝혀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안성일 씨와 백진실 씨, 이 두 사람은 이미 경찰 조사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진행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부모들 역시 이 공범으로 치부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까지 법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건 130억이요. 고작 일부 청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130억이 손해배상액의 전부가 아니라요. 일부 청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놀랍죠? 자, 그런데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형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피해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피해 회복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난 수백억의 손해배상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기사가 지금 사방팔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추후에도 손해배상 금액이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또 나아가서 키나의 아버지까지 함께 이 멤버들을 엄청나게 설득했는데 돌아온 건 키나에게 생각해볼 게 없니? 너 어트랙트 첩자냐? 이런 취급을 받았었던 키나와 이 삼푼이들과 그의 부모들, 이 운명 보세요. 완전 정반대로 엇갈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올릴 때부터 했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결국에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에 불과하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건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들은요, 최악의 운명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삼푼이들은 과연 이 수백억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키나는 어떻죠?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완벽하게 피프티로 돌아왔고, 자, 다시 4인조의 가수로 재편성되는 피프티 뉴 제너레이션, 이 그룹과 함께 이미 미국의 틱톡, 빌보드, 또 관계자들 줄을 섰습니다. 지금 어트랙트와
PFT와 함께 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최근에는요,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이 PFT에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 이거 운명이 완전 정반대로 갈려버리고 만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키나가 아직 밝히지 않은 이 안성일 씨와의 수많은 녹취 증거들이 버젓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1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지금 인지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30억이라는 소송을 진행하려면요, 법원에서 이것을 행정 업무상 뭐 서류를 진행하고 접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비용 차원에서 내는 게 인지대입니다. 근데 그 인지대만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진짜 충격적인 단위의 금액입니다. 자, 이 삼푼이 멤버들 과연 이 130억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삼푼이들이라면 이거 갚으실 수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출국 금지령 내려야 한다. 아시다시피 경제사범과 사기에 연루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금액일 경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출국 금지령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3명의 멤버들 과연 이 130억이 넘는 일부 금액만 지금 청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30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백억 3명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어떠세요?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푼이들과 안성일 씨, 백이사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을 싹 다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삼푼이들의 사태가 지금 JTBC부터 비롯하여서 모든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삼푼이들도 그렇고 삼푼이들의 부모들도 그렇고 이 삼푼이들을 끝까지 지지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안성일 씨는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에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행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이러한 말도 함께 나와요. 도대체 이 정푼이, 삼푼이들은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사태를 정말 예상을 못했던 걸까? 빌보드 신기원을 세운 팀이 하루아침에 소송 걸면서 나간다고 하면 이 대표가 아이고 그러십시오 하면서 순순히 놔주고 팬들은 더욱더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가게 됐으니 힘내세요 라며 응원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던 건가? 정말 이 망상이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안성일 씨의 몇 마디가 주목받고 있어요. 자, 전홍준 대표 구속될 수도 있어요 라면서 키나 아버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던, 그러면서 가처분 아버님 인용이 안 될 경우는 없어요. 자, 인용이 안 됐고 정작 구속은 안성일 씨가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가스라이팅과 이들의 템퍼링 행태가 얼마나 허접했고 얼마나 의도가 불순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저렇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다라는 건 안성일 씨의 형사건, 앞에 백진실 씨와 함께 2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은 그 형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아니냐, 검찰로 이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제가 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 안성일 씨에 대한 형사건, 검찰 송치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났기 때문에 저런 수백억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확정되어져 있는 증거들이 없는데 과연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성일 씨도, 백이사도
쇠고랑을 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법을 잘하는 전홍준 대표님이 이 멤버들에게 지금 이 엄청난 위약벌 금액을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해줬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결론은 어떻죠? 이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기한은 보통 판결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지고 그 이후부터는 연 몇 % 이자를 계속 청구하게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하게 될 경우 이게 시간이 늦어질수록 법정 금리에 따른 이자가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푼이들 도대체 어떻게 수백억의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130억이 끝이 아닙니다. 수백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적어도 한 사람당 수십억 원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 130억 금액을 백이사와 안성일과 삼푼이 멤버들 5명에서 나눠본다라고 가정을 해도 한 사람당 30억이 넘는 금액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수백억이라고 했으니 한 사람당 30억이 아니라 50억, 6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지금 이 3명은 전속계약 해지가 됐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는요 정치계에서조차 PFT 법을 발의할 정도로 본인들은 템퍼링 사태의 주역으로 최악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과연 이 멤버들 데려가서 방송활동 하려고 하는 기획사, 소속사, 방송사 있겠습니까? 앨범사, 음반사 있을까요? 작곡가, 작사가 이들에게 곡을 주겠습니까? 이미 구멍 뚫린 배고 이미 절반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에 누가 타려 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에 놓여졌고 자 생각해보면 이들을 옹호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이 SBS 방송사의 흐름도 심상치 않아요. 태영건설 위기설에 제조사 SBS와 자회사의 지분을 판매할 수도 있다. 요즘 건설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SBS 참 오묘하게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황당무계한 삼푼이들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가 있고 난 이후 이들이 진행하는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걸그룹 오디션은 그야말로 나락, 바닥을 치고 있고요. 이제는 방송사 자체가 매각이 된다 만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회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